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 압류 적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오늘 서울 고법이었죠. 법원이 이 결정인데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나왔고 또 하나 이게 더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이 보면 본체도 있고 별채도 있고 또 그 정원 등 이제 토지도 있는데 그 자택 별채만 압류 이게 타당하다고 했네요. 그래요. 이 사건 진단부터 한번 해볼게요. 잔뿌리는 찾았다. 큰 뿌리는 못 찾았어요. 네, 큰 뿌리는 못 찾았습니다. 원래 사실 지금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는 제가 뿌리를 찾아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잔뿌리를 하나 찾기는 거기다 찾았어요. 잔뿌리를 찾아서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연희동 자택이 크게 세 덩어리가 돼 있거든요. 원래 본체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채 이렇게 돼 있는데 본체는 이순자 씨 거. 이순자 씨가 내 돈으로 이건 내가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원 같은 경우에는 비서관 명의로 돼 있어요. 전 비서관. 왜 정원이 전 비서관으로 갈려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 전두환 씨가 추징금을 미납한 게 한 900억,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추징금 미납한 부분을 압류 조치하기 위해서 지금 자택을 압류했고 공매 처분에 넘겼어요. 공매를 해서 한 50억 남짓한 금액에 낙찰이 됐는데 이순자 씨가 이거 지금 경매 처분 부당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오늘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재판부 서울고법 재판부에서는요, 이 공무원 재산 몰수법은 이 불법 행위로 조성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규정했는데 그동안에 검찰에서는 연희동 자택은 불법 행위 뇌물을 받아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법 재산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좀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재판 결과가 상세하게 아직 전해지지 않아서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검찰이 보기에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불법적으로 받은 돈들이 결국은 연희동 자택을 구입하고 그 자택을 넓혀가는 데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전두환 씨 아들도 그 과거에 검찰이 전두환 씨 관련돼 있는 재산들 압류 조치하고 이른바 전두환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조치들 취하고 그림도 압류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나와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헌납하겠습니다. 다 그 재산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순자 씨가 이거 다른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순자 씨가 이미 불법적으로 돈을 받기 이전에 그건 구입한 재산이니까 본체는 빼고 그리고 비서관 거도 그것도 전두환 씨에게 불법 자금이 들어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별채 며느리가 갖고 있는 거는 아마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증여받는 과정에서 뭔가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연희동 자택은 최초 감정가가 100억 원이 넘었었는데 거듭된 유찰로 뭐 감정가의 10% 계속 낮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올해 2020년 상황은 얼마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별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는 별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어떤 본체랑 좀 달리 해석을 했네요. 근데 이렇게 그 1000억 가까운 그 미납한 추징금 외에 또 이제 지방세를 고액 체납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체납액이 또 5천만 원도 안 내는 사이에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속 돈이 더 붙어 나가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가 붙듯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 9억 7천만 원을 지금 미납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뭐 계속 안 내고 있습니다. 벌써 5년째 지금. 그러니까 추징금은 2천억 넘는 것 중에 지금 991억이 남았고 또한 지방세 체납한 거는 또 9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별도예요. 그건 별도고요. 그 금액을 그동안에 돈이 없다 그래서 계속 안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통 이렇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때 중간에 한 번이라도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거나 돈을 내면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가지 않고 빠져요. 근데 전두환 씨는 한 번도 안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억 7천만 원 가운데 지금 미납 금액 중에 한 번도 돈 내지 않고 계속 지금 고액 체납자 명단에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현재 이제 31년생이니까는요. 이제 뭐 만으로는 뭐 88세인지 89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일을 지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정치권에서는 천정배 의원인가요? 만약에 사망 후에도 뭐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게 결국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글쎄 아직 뭐 어떻게 얼마나 더 오래 살지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걸 미리 예단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됐든 뭐 5.18 희생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네. 끝까지 미납 추징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두환 이 일가 재산을 이 추징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 검찰이 또 이 압류도 조치도 하고 여러 차례 또 노력을 하기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900억 이상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더 어떻게 나올 금액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문제인데 전두환 씨 자녀들이나 며느리 네. 명의로 돼 있는 재산들 그들도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돈까지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더 한번 상세히 들여다볼 예.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연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침해 부분도 약간 이건 뭐 쟁송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